유산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니, 제대로 들은 걸까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녀 김미숙 씨에게는 유산이 없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제가 어머니를 돌본 시간입니다.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밤낮으로 간병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렸습니다. 병원비를 대출받아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산이 없다고요? 옆에 앉은 동생, 민수를 봤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동생. 명절에도 어머니 생신에도 전화도 받지 않았던 동생. 그 동생이 12억짜리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예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현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대로 하자, 누나.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통째로 사기당했다는 걸.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년 후, 우연히 발견한 낡은 상자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어머니의 마지막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김미숙입니다. 48배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58배 진실을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의 반전을 당신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2015년 3월 15일 새벽 3시 27분 어머니가 돌아가신 순간입니다.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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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전도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안 돼.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아직 따뜻했거든요. 이게 끝인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 제가 어머니를 돌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렸어요. 식사를 챙겼습니다. 약을 먹였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목욕을 시켜드렸어요. 밤에는 2시간마다 깼습니다. 치매가 오고 나서는 더 힘들었어요. 누구세요? 어머니가 매일 물었습니다. 엄마, 미숙이에요. 딸이에요. 딸이 있었나?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단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결혼도 포기했어요. 친구들도 잃었죠. 오직 어머니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끝인가요? 누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였어요.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이제 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고급 시계가 빛났어요. 구두도 반짝였죠. 한눈에 봐도 비싼 옷이었습니다. 저 옷 한 벌이면 어머니 병원비 2달치는 되겠네. 어머니, 저 민수예요. 민수가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왜 이제 와?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민수가 움찔했어요. 누나. 회사가 바빠서. 5년 동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왔잖아. 명절에도, 어머니 생신에도.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문상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조용하게 사셨으니까요. 민수는 상주로서 완벽했어요.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눈물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 눈물이야. 5년 동안 오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눈물이에요.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 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해. 왜? 유 원장 공개한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유 원장, 변호사 사무실. 강남의 고급 빌딩이었어요. 민수는 벌써 와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여유롭네. 어서 오세요, 김미숙 씨. 변호사가 인사했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민수 옆에 앉았어요. 민수 쪽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고급 향수였어요. 그 돈이면 어머니 약값 몇 달치인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유 원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쿵쾅쾅쾅 마이너스. 귀에서 피가 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인 김옥순 여사의 유언에 따르면 변호사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현재 시세 12억 원은 차남 김민수에게 상속한다. 뭐? 귀를 의심했어요. 신한은행 예금 3억 원은 차남 김민수에게 상속한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현금 5천만 원은 차남 김민수에게 상속한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이게 무슨... 그리고 장녀 김미숙에게는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한테는 뭐가 있을까? 장녀 김미숙이 어머니 생전에 사용한 간병비 2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잠깐의 침묵.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없습니다. 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장녀 김미숙 씨에게는 유산이 없습니다. 민수를 봤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손은 서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2014년 9월에 작성되어 공증을 받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2014년 9월. 그때 어머니는 이미 치매였어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썼다고? 뭔가 이상해. 변호사님. 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어요. 이 유언장, 뭔가 이상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어떤 점이 이상하십니까? 2014년 9월이면 어머니가 치매였어요. 소리쳤습니다.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요. 민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누나, 진정해.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진정하라고. 팔을 확 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인 걸 알면서 유언장을 쓰게 한 거 아니야?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누나. 5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다가 갑자기 2014년에 나타났잖아. 그건 그때 유언장 쓰게 했지.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미쳤나? 동생한테 이러고 있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미숙 씨, 진정하십시오. 진정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나는데도 웃음이 나왔어요. 10년을 돌봤는데 한 푼도 없다고 하면서 진정하라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전문에 2명의 소견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소견서? 네. 2분 모두 의사결정 능력 있음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매일 아침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죠? 당신은 누구예요? 그런 어머니가 유언장을 썼다고. 누나.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법대로 하는 거야. 뭐?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잖아. 내가 조작한 거잖아. 소리쳤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수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더군요.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어요. 증거 있어, 누나. 그 한마디였습니다.
없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법대로 하자. 민수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 그리고 누나. 돌아봤습니다. 집은 6개월 안에 비워줘. 뭐? 내가 이사 올 거니까.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집 이제 내 거야, 누나. 민수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마이너스.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김미숙 씨, 괜찮으십니까?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포 아파트.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났어요. 약 냄새, 병원 냄새, 그리고 어머니 냄새. 어머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사진이 보였습니다. 영정 사진이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돌봤는데 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뭐였지? 10년. 그 시간 동안 저는 뭐였을까요? 하녀? 간병인? 아니면 그냥 바보?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어요. 받았습니다. 뭐?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누나, 부동산에 집 내놨어. 뭐? 빨리 나가줘야 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응. 이미 계약금 들어왔어. 민수야, 제발. 누나, 이해해.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나도 애들 교육비에 집값에. 이 집 팔아야 해. 그래도 6개월 줄게. 그때까지 알아서 해. 민수야. 뚜 마이너스 뚜 마이너스 뚜 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게 남매야?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누나, 급식비가 없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용돈을 다 줬어요. 이거 가져. 진짜? 누나 괜찮아? 응. 누나 용돈은 많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용돈도 빠듯했어요. 중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누나 학원비가 또 줬어요. 저는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항상 민수였어요. 그게 남매였는데 지금은 뭐죠? 핸드폰을 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민수 SNS였어요. 올라온 사진이 보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테이블 위에 와인잔. 민수가 웃고 있었어요. 드디어 꿈이 이뤄졌습니다. 새로운 시작. 댓글이 주르륵 달렸습니다. 축하해요. 부럽다. 인생 역전이네요. 날짜를 봤습니다. 오늘이었어요. 어머니 장례식 끝난 날. 그날 저녁에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화면이 깨졌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절대 이대로 끝낼 수 없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달랐던 그때가 2005년 7월. 저는 38이었어요. 제약회사 마케팅 과장. 월급 350만 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혼자가 있었어요. 정우. 같은 회사 차장이었습니다. 미수가 12월에 결혼하자. 정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카페였습니다.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비쳤죠. 응. 좋아. 저도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습니다. 통장에는 2천만 원이 있었어요. 5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결혼 자금이었죠.
웨딩드레스도 예약했습니다. 순백색 드레스였어요. 예식장도 잡았습니다. 호텔 연회장이었죠. 곧 신부가 되는 거야. 매일 밤 상상했어요. 드레스 입은 제 모습을, 정우와 걷는 버진로드를.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그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김옥순 환자분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입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빨리 오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안 돼. 안 돼. 회사를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서울대병원이요. 빨리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택시가 달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느렸어요. 제발. 제발 무사하세요.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달려갔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보호자이십니까? 네, 딸입니다. 뇌출혈입니다. 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술. 비는 얼마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제 통장에는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1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어떡하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목이 메었어요. 왜, 누나? 무슨 일이야? 엄마가 쓰러지셨어. 진짜? 얼마나 심해? 뇌출혈이래. 수술해야 해. 그래. 심각하구나. 민수야, 수술비가 3천만 원이래. 나 2천만 원밖에 없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누나.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나 지금 집 대출받았어. 신혼집 마련하느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절반만이라도. 1,500만 원만. 누나, 진짜 한 푼도 없어. 대출금 갚아야 해. 민수야, 엄마야. 우리 엄마라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병원 복도에 울렸습니다. 알아, 누나. 나중에 꼭 갚을게. 나중에는 언제인데? 조금만 기다려줘. 미안해.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언제야? 결국 제가 다 냈습니다. 통장에 있던 2천만 원. 그리고 대출 1천만 원. 5년 동안 모은 결혼 자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분이 24시간 돌봐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실 거예요. 네. 요양원에 보내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직접. 요양원은 돈이 없어. 그날 밤 정우를 만났습니다. 카페였어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대? 응. 수술은 잘 됐어. 다행이다. 정우가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야. 응. 미안해. 정우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결혼을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얼마나? 1년만. 어머니가 좀 나아지면. 1년.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게. 미수가 우리 나이가 몇인데. 알아. 눈물이 났어요. 38이야. 늦었어. 그래도 나는 올해 결혼하고 싶어. 정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이도 낳고 싶고. 정우야, 미안해. 조금만. 아니.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미수가 선택해. 뭐? 나 아니면 내 어머니.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쥐어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정우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일어섰습니다. 행복해, 미수가. 정우야. 나도 행복할게. 정우가 돌아섰어요. 걸어갔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내가 잘한 건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김 과장, 정말 그만두는 거야? 부장님이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경력이 끊기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봐.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부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힘내.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미수가 힘내. 꼭 다시 만나자. 연락하고 지내자.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다시는 못 만날 거라는 걸. 이제 혼자야. 한편 민수는 결혼했습니다. 2005년 11월. 화려한 결혼식이었어요.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하객이 300명이었죠. 저도 참석했어요. 누나, 와줘서 고마워. 민수가 웃었습니다. 신부 옆에서 행복해 보였어요. 축하해. 억지로 웃었습니다. 신혼집은 어디야? 강남에 아파트 샀어. 얼마짜리? 7억. 깜짝 놀랐습니다. 7억? 돈 어떻게 마련했어? 회사에서 대출 받았어. 30년 갚으면 돼. 그렇구나. 30년 갚으면서도 엄마 수술비는 못 도와준 거네. 가슴이 쓰렸습니다. 누나도 빨리 결혼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결혼. 이제 못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나도 곧.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수야. 응. 엄마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어?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누나, 나도 대출금 갚아야 해. 그래도 조금만. 미안해. 민수야, 한 달에 10만 원만이라도. 누나.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놀랐어요. 나도 힘들어. 알아서 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핑계뿐이었어요. 4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당뇨가 생겼어요. 고혈압이 왔죠. 치매도 왔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나갔어요. 제 통장은 바닥났습니다. 대출을 받았어요. 또 받았습니다. 또 받았어요.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14년 9월. 어느 날, 5년 만에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누나, 엄마 좀 뵈러 왔어.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민수야. 오랜만이야, 누나. 민수는 깔끔했습니다. 명품 정장이었어요. 엄마 어디 계셔? 방에. 민수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이상하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나왔어요. 누나, 엄마가 많이 안 좋으시네. 응. 치매가 왔어. 그렇구나. 민수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 가볼게. 벌써? 응. 회의가 있어서.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민수가 무엇을 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날. 유언장을 쓰게 했구나. 어머니가 치매인 걸 알면서. 2015년 5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빌딩이 아니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유언장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어렵습니다. 김미숙 씨. 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소견서가 2장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치매였어요. 법원은 의사소견서를 봅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요. 변호사가 안경을 벗었어요. 모두 의사결정 능력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셨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어머니가 정말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는 걸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소송하면 2년은 걸릴 겁니다. 그래도 해야죠. 승소 확률은 20% 이하입니다. 20%.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데요? 3천만 원입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3천만 원요? 네. 유언 무효 소송은 복잡합니다. 저 돈이 없는데요. 그럼 어렵겠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덮었어요. 이게 끝이야?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정의도 없는 거야? 눈물이 났어요. 민수는 이미 집을 비우라고 통보했습니다. 누나, 6개월 후에 나가줘. 민수야, 나는 법대로 하는 거야. 제발. 이 집은 이제 내 거니까.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원룸이었어요. 3평밖에 안 됐습니다. 창문도 작았어요. 햇빛이 거의 안 들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제 통장에 남은 돈은 800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월세 내고 나면 760만 원. 이사 비용 쓰고 나면 700만 원. 이걸로 어떻게 살아?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10년 만에 구직이었어요. 이력서를 썼습니다. 경력 사항을 적었죠. 2005년 퇴사. 그 후 10년 공백. 이걸 누가 뽑겠어? 그래도 보냈습니다. 10군데에, 20군데에, 30군데에 모두 떨어졌어요. 경력이 10년 전에 끊겼네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간병 때문에. 아, 그렇군요. 면접관의 표정이 애매해졌어요. 동정과 거부 사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48. 경력 단절 10년. 누가 원하겠어? 결국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6,470원. 하루 8시간. 주 6일.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었어요. 월세 내고 나면 110만 원. 식비 쓰고 나면 70만 원. 교통비 쓰고 나면 50만 원. 통신비, 전기세, 수도세. 남는 게 없었습니다. 편의점 일은 힘들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뭘 모르네. 손님들이 짜증냈습니다. 이것도 모르세요? 나이가 몇인데 이것도 못해요? 참았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 근무였어요.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가 부었어요. 머리가 자주 아팠죠.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한편 민수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SNS를 봤어요. 고급 레스토랑 사진. 오늘 회식. 제주도 여행 사진. 가족 여행. 새 차 사진. 드디어 BMW 샀어요. 모두 어머니 유산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고생한 그 돈으로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깨지면 살 돈이 없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밤낮이 바뀐 삶이었어요. 아침에 집에 왔습니다. 잤어요.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편의점에 갔죠. 매일 똑같은 하루였어요. 친구들 연락도 끊겼습니다. 만날 시간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요.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이 전화했습니다. 미수가, 동창회 올래? 미안, 못 갈 것 같아. 왜? 다들 보고 싶어 해. 그냥, 바빠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 이유는 부끄러워서였어요. 나는 편의점 알바야. 저녁엔 편의점에서 일해.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다음에 봐. 응. 다음에.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내 인생이 뭐지? 거울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검었어요. 이게 나야? 5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저는 53이 되었어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였어요. 손님을 받고,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진열하고, 또 손님을 받고. 이게 내 인생이야. 가끔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증오해야 할 동생. 하지만 이상하게 증오가 안 됐어요. 그저 허무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매일 밤 그 질문을 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2025년 2월.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58이 되었어요. 어느 날, 편의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미숙 씨, 미안한데. 네. 편의점 정리하려고 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요. 은퇴하려고요. 그럼, 저는 다음 달까지만 일해주세요. 네.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58배 나이에. 이제, 어떡하지? 그날 밤, 집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10년 동안 모아둔 물건들이었어요.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가져온 거였어요. 10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 이게 뭐였지?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인생을 바꿀 무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어요.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안에는 어머니 물건들이 있었어요. 낡은 옷까지, 오래된 수첩, 사진들. 천천히 하나씩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입으시던 가디건이었어요. 코에 갖다 댔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 눈물이 났습니다. 사진도 꺼냈어요. 젊은 시절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거였죠. 이때는 행복하셨겠지.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혼자서 우리를 키우셨죠. 사진 뒤로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노란색 봉투였어요. 겉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미숙이에게. 어머니 필체였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 공증 서류였습니다. 재산 증여 계약서. 심장이 쿵 뛰었어요. 날짜를 봤습니다. 2014년 7월 작성. 2014년 7월. 민수가 유언장을 쓰게 한 게 9월이었어요. 그보다 2개월 전이었습니다. 손이 더 떨렸어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증여자 김옥순. 수증자 김미숙. 나한테 다음과 같이 재산을 증여함. 1.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지분 50%. 2. 신한은행 예금 1억 5천만 원. 3. 현금 3천만 원. 숨이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또 읽었습니다. 똑같았어요. 이게 무슨.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필체로 쓴 편지였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수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무 늦게 정신을 차렸어. 뭐가 미안하신데요? 민수가 찾아왔단다. 2014년 7월에.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유언장을 쓰자고 하더구나. 자기한테 전부 달라고. 역시. 그때 엄마는 깨달았어. 민수는 변했다는 걸. 돈만 보는 아이가 되었다는 걸.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엄마가 치매가 온 게 아니었어. 엄마는 알고 있었단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어머니, 10년 동안 너만 고생했지. 민수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어. 민수가 오기 2개월 전에 내 앞으로 재산의 반을 증여했단다. 2개월 전에 공증까지 받았어. 변호사 3명이 증인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정신이 멀쩡할 때 만든 서류란다. 그럼 이게 진짜야? 민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민수가 유언장을 쓰게 할 줄 알았거든.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서류는 법적으로 유언장보다 우선이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미안해, 미수가. 엄마가 일부러 내게 아무것도 안 준다고 말한 거.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민수를 시험하고 싶었어. 진짜 변했는지. 시험. 그리고 넌 엄마를 믿을 수 있는지.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편지를 읽는 순간 내가 당당해졌으면 좋겠구나. 어머니, 너는 나쁜 딸이 아니야. 최고의 딸이었어. 울음이 터졌습니다. 사랑한다, 미수가. 엄마가. 어머니. 어머니.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원망했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셨냐고.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모든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이 서류가 유효한가요? 법무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유효합니다. 정말요? 네. 공증도 완벽하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증여가 유언보다 우선입니다. 그럼. 게다가 2개월 먼저 작성됐으니 명확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김미숙 씨 소유입니다. 제 거라고요? 네. 아파트 50%, 예금 1억 5천만 원, 현금 3천만 원.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시효는 없습니다. 시효가 없다고요? 네. 언제든지 청구 가능합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법무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동생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에 50%는 김미숙 씨 거예요. 네. 그리고 동생분이 받은 예금 3억 중 1억 5천은 원래 김미숙 씨 몫이었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지금 10년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사용료, 예금이자. 법무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대략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5천만 원. 10년 동안 편의점에서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바로 소송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생각했습니다. 소송. 법정. 민수와의 대결.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돈. 복수. 아니었어요. 저는 민수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니? 형제가 이래도 되는 거니? 법무사님. 네. 일단 내용 증명만 보내주세요. 소송은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어. 사흘 후 민수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그날 저녁
따르릉 따르릉.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이게 무슨 일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주신 서류를 찾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진짜야? 응. 공증 서류야. 그럴 리가.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내가 유언장 쓰게 하기 2개월 전에 어머니가 만드신 거야. 누나. 만나자, 민수야. 누나. 이야기하고 싶어.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드디어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민수는 벌써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죠. 다가갔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된 재회였어요. 민수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가득했어요. 주름도 많이 생겼죠.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누나.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였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차분하게 물었어요. 전부다.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누나가 10년 동안 고생한 거 나도 알았어. 알았어? 응. 그럼 왜 안 왔어? 힘들었어. 힘들었다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나는 10년 동안 매일이 힘들었어. 하루도 쉬지 못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너는 5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비치더니 유산은 다 가져가겠다고. 누나. 어머니가 치매인 걸 알면서 유언장 쓰게 했지.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의사 소견서까지 받아가며. 맞아. 민수가 인정했습니다. 나는 이기적이었어. 눈물이 흘렀어요. 회사는 구조 조정하고 애들 교육비는 올라가고. 그래서 어머니 유산이라도 챙기고 싶었어. 누나는 이미 10년 동안 어머니랑 살았잖아. 뭐? 믿을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살아서 뭐가 남았는데? 그건 빚만 남았어. 4천만 원 빚.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직장도 잃었어. 결혼도 못했어. 친구들도 다 떠났어. 목이 메었습니다. 너는 그 10년 동안 뭐 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야.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내 누나야. 알아. 어렸을 때 내가 너 얼마나 아꼈는데. 알아, 누나. 민수가 울었어요. 급식비 없다고 울었을 때 내 용돈 다 줬잖아. 기억해. 학원비 없다고 할 때 나는 학원 안 다니고 너 보냈잖아. 그것도 알아. 그게 남매 아니었어? 민수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나.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지금 알아. 돈에 눈이 멀었어. 어머니한테도, 언니한테도. 숨을 크게 쉬었어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편지야. 읽어봐. 민수에게 건넸어요. 민수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어머니가 날 시험한 거였구나. 응. 우리 둘 다. 민수가 편지를 내려놨습니다. 누나, 어떻게 하고 싶어? 솔직히 모르겠어. 누나가 소송하면 나는 질 거야. 알아. 집도 팔아야 할 거고 애들도 전학 가야 할 거야. 응. 그래도 누나가 원하면 받아들일게. 민수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민수를 봤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동생이었습니다. 민수야. 응, 누나.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나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10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살았어.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눈을 감았어요.
사과야. 눈을 떴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해줘. 어머니한테, 그리고 나한테. 민수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약속해. 뭐든지 할게, 누나. 앞으로는 남매답게 살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절 때 보고, 힘들 때 서로 기대고. 누나.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하지만 손을 거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아파트는 팔아. 그리고 반씩 나누자. 민수가 놀랐어요. 나머지 예금도 반씩. 정말. 소송은 안 할 거야? 응. 그리고 지난 10년은 잊자. 너도 고생했을 거야. 누나. 민수가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누나. 그날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2025년 4월 아파트 매물이 나갔습니다. 13억 원에 팔렸어요. 반씩 나눠서 6억 5천만 원씩. 예금과 현금도 반씩 나눴습니다. 총 7억 원이 제게 왔어요. 10년 만에 받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어요. 이게 끝인가? 민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경기도 분당이었어요. 25평 아파트였죠. 그리고 매주 전화했습니다. 누나,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10년의 시간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어요. 주말에 민수 집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나왔어요. 고모예요?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응. 너희 고모야. 처음 봐요. 그래. 미안해. 작은아이도 나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엄마가 고모 이야기 많이 했어요. 뭐라고 하던데? 고모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래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민수 아내도 나왔어요. 언니, 오셨어요. 응. 안녕. 들어오세요. 식사 준비했어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많이 드세요, 언니. 고마워.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아이들 학교 이야기, 민수 회사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고모, 다음에 또 오세요. 작은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꼭 올게. 민수가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누나, 고마워. 뭐가? 나를 용서해줘서. 우리 가족이잖아. 민수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10년 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7억 원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미숙인의 카페. 3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어요. 창가에는 햇살이 잘 들었죠. 책도 몇 권 놓았습니다. 음악도 틀었어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왔어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잠시만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기가 좋았어요. 민수도 가끔 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요. 고모,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래, 기다려. 저는 딸기 스무디요. 알았어. 가족이 함께 앉아 이야기했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58배 나이에 시작한 새 인생. 늦었지만 행복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산소에 갔어요. 10년 만에 함께 가는 성묘였습니다. 잔디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알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민수도 옆에서 절했습니다. 어머니, 아들 김민수입니다. 용서해주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다.
어머니, 이제 알아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집도 아니었고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이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10년이 걸렸지만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화해할 일이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